백만장자가 사실은 아니고 천만장자가 되어야 되니까. 최종 목표는 1조입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5년간 웹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15년차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플러스 엔잡러입니다. 네, 저는 지금 7년차 온라인 MD로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라기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할 때 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을 그래도 15년을 해보니까 어느 날 회사 집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능력은 오르고 연봉도 올랐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가난하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제는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책을 읽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어떤 한순간에 결심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7년째 하고 있는데 평소에 성공한 분들 다큐멘터리나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공한 분들의 삶이 부러웠다. 막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내가 이 월급과 승진했을 때 월급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노후에 얼마가 남을 거며 또 얼마를 쓸 수 있겠다, 월에. 그래서 그걸 계산했을 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월급만 받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목표 자산은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요즘 사실 서울 아파트에 10억은 부자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백만장자가 사실은 아니고 천만장자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글링을 한번 쳐봤어요. 부자의 기준이 얼마인가. 근데 KB 금융지주? 거기서 분석한 결과 부자는 100억 이상이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부자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억을 목표로 해봤습니다. 저는 최종 목표는 1조입니다. 많긴 한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게 제가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목표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1조다 하면은 그게 되겠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 그걸 한번 꼭 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다시 해도 될까요? 이거 저희 너무 다- 작은데. 일단 저는 요즘에도 하루에 거의 한 9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쪽 강의를 많이 들었고 부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세미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는 현재 경공매 그리고 일반 매매 등 부동산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먼저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제가 원래 창업을 저도 준비를 했어요. 이제 기업을 컨택을 하고 미팅을 이렇게 잡아서 기업에 갔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어떤 대표님이랑 같이 동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기업 분석해 온 거랑 미팅한 거 보고 너 경매 해볼 생각 없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받았어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처음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르는데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네, 제가 언스크립티드? 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페이스북도 코드 하나로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도 부동산에 아예 관심이 없었고 처음 월세방 구할 때도 심지어 그때 공부를 이제 했었거든요. 계약서 쓸 때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근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좀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 글 쓰는 카피라이팅 쪽 강의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쓰기 수업도 좀 듣고, 그리고 책은 요즘 원래는 자기계발서 쪽이었는데 마케팅 그리고 심리 쪽으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원래 팔아야 될 때 그 사람을 꼬신다고 하죠. 그거에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보는 편이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사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건 또 있고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계속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화이팅!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좋아져서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으나 여기 가지고는 지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 나도 타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창업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아예 완전 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왔고 그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더 좀 쉽게 경제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일 처음에 그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한 차별화를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차별화가 맞는지도 약간 헷갈리고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못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창업을 할 때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더라고요. 근데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경험도 없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으로는 멘토님을 많이 찾아가서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니까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자라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100%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파트별로 움직여서 제가 다 하진 않아도 되지만 이건 내가 손으로 발로 뛰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서 사람들이 또 쉽게 창업을 하기에 어려워하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게 두 번째 창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전국에 있는 농가에 찾아가서 농부님들한테 이제 과일을 받아가지고 직거래 농산물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번 도전을 해봤었고요.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면 물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교육을 먼저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직접 농가를 찾아가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무작정 가야지 이게 방법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하시면서 또 요령 같은 게 또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요령이기보다는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갔어요. 대신에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왜냐하면 농부님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플랫폼 쪽으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뭐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좋다,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 좀 알려드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먼저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뭘 했길래 300억이나 벌은 거지? 이 나이에? 나는 그때 그냥 열심히 회사에만 다녔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다가 바로 신청하게 되어서 들었어요. 제가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아니신 분도 있는데 좀 과장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수입 목적으로 좀 과장 광고를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가 있길래 32살이라는 되게 어린 나이에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되게 의심 반, 궁금증 반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대표님을 의심스러워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부동산 투자 쪽을 이제 하고 있어서 모텔 쪽을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더 휴식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 러닝스푼즈 영상이 나와서 그걸 딱 보고 한 5번을 돌려봤어요.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와, 이 사람 나보다 독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의 예로 그 대표님이 야채가루 타 먹잖아요. 그래서 저 똑같이 사서 해봤거든요.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비려가지고. 그렇게 세미나는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박힌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실행력이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실행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헬스트랙 아시아 박지웅 대표님께서 그런 말 하셨거든요. 정말 세상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다. 근데 이 실행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실행력을 제 시간적인 투자에서 조금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실천을 할 리스트를 지금 적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음 달부터 실천해 보려고. 실행력 좀 더 액션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너무 배짱이처럼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대표님처럼 하면 진짜 돈 벌겠다.
고민을 해서 내가 다른 방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더 일에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게 실적이 조금 나와서 자만에 빠졌다가 대표님 강의를 듣고 더 크게 가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자극을 받았죠. 이제 9월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추월 차선인가? 아니면 고속도로인가? 근데 제가 인지하기로는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그러면은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와중에 세미나를 듣게 돼서 향후에는 나도 이제 좀 준비해서 해봐야겠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세상에 돈 많은 부자는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부자는 많이 없더라고요. 저의 꿈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각국의 나라에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게 되면 시간적인 자유도 달성하고 싶어요. 제가 찾아보니 만 18세 이후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사회에 갑자기 막막하게 나온 경우잖아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서울에 혼자 와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너무 없었던 그 막막함을 그 나이에도 느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좀 안 느끼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는 31살까지 300억을 모으자, 3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라는 1차적 목표가 있고요. 그때 가면은 또 이게 사회적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과학이나 우주기술 쪽에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제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재단이나 VC를 좀 설립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라는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